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트럼프 2.0 시대 기관이 열심히 사모으는 찐 수혜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입니다. 경합주죠.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도중 총격 피습을 받고 후송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격범은 현장에서 사망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여야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테러 공격에 강력히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고 쾌유를 기원한다 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른쪽 귀 총알이 스치면서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호 쪽에 대한 부실했던 이런 내용들도 부각을 받았었던 이력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올해 베스트 컷이라고 되는 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총격 피습 후 오른쪽 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 오른손을 올리면서 아직 나는 건재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뛰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신덕분이라는 내용을 반복을 하면서 온화한 미소를 보이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온화한 내용은 보지 못했었던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앞쪽에서 보면은 공격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았었고 비난하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보였었던 트럼프에 대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온화한 컷은 저도 진짜 처음 본다라고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올라간 뒤 공화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폭언을 일삼던 과거와 달리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신의 은총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80도 달라진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대단하다, 나를 지금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강하게 할 줄 알았던 그가 좀 달라진 내용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1월 대선 전에는 절대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을 그었다 라는 내용이죠. 연준이 선거 전에 금리 인하해 경제를 부양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선 전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나온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중 금리가 낮아져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경우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돼 현 집권 세력이 공을 다 가져가는 논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에너지 비용을 낮춰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 11월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지금 현 집권이 유리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좀 끼얹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라는 거는 현재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가 트럼프 쪽에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현재 나오는 이런 데이터로 봐서는 지금 현 정권에서는 유리하다라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11월 이전, 그러니까 대선 있기 전에는 절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부통령 후보에 제이드 벤슨 상원 의원을 지명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흑수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흑수저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상원 초선인 벤슨 의원은 올해 39세로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빈민 가정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기업인 베스트셀러 저자이고, 벤슨 의원 내세워가지고 대선 전략 요충지인 러스벨트 공약에 가속화하겠다라는 전략을 끼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베스트셀러 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통령 후보의 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저서가 힐빌리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 요거 출간하고 나서
여기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부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로 유명해진 제이디 벤스는 미국 상원 의원이 지난 2016년 트위터 혹은 인터뷰에 남긴 말이 또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냉소적이고 재수없는 놈이라고 생각과 미국의 히틀러라는 생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러고 불과 몇 년 뒤 벤슨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철저한 지지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벤슨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관계 개선에 힘썼고 마침내 트럼프의 지지까지 받아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와 다르면서도 닮은 꼴, 그러니까 할 말을 하면서도 줄을 좀 탈 수 있는 곳은 좀 타는 듯한 흐름도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로 벤슨을 또 지명을 하면서 다소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트럼프 피격 이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V 토론 참사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력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에도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싸우자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이자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자처한 전 미국 대통령인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9천만 원대, 우리나라로 본다면 아까 보니까 9,100만 원? 이게 3시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9,100만 원도 넘어섰다가 살살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을 하면서 가상화폐 대장 종목인 비트코인도 잘 올라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한 인터뷰에 따르게 된다면 비트코인과 그리고 가상자산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바이든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멈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입장인 걸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라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가상화폐에 관련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 갤럭시아 SM,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한국투자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반응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이제 교량, 인프라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낡은 교량이라든 인프라 쪽에 돈을 쏟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2030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50%, 2035년까지 75%의 정책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중 전기차 확대를 콕 집어 비판하고 있고요. 화석 연료 사용 확대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기 트럭의 무게가 디젤 트럭의 2배 이상 2.5배가 무겁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감당하려면 교량과 인프라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또 전달을 했었죠.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하고에 대한 인터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전기차 확대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기차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전기차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본다면은 사실은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게 또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 흐름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일론 머스크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둘에 대한 신뢰를 좀 쌓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전기차는 주행거리도 짧고 너무 무겁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기차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도 좀 우려되는 이런 얘기들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디젤 트럭보다 전기 트럭이 매우 무겁고 그리고 교량과 인프라 재건부터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아무도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 확대는 되게 좋은데 정말 큰 문제인 교량하고 인프라부터 어느 정도 손을 보고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기차를 막 그렇게 반대하는 내용보다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를 하게 된다면 과연 수혜를 어떤 종목을 받을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미국의 캐터필러 같은 이런 종목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전후로 인프라 투자 계획의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대 건설 광산 장비 그리고 가스 엔진, 공업용 가스 터빈 생산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명한 생산품은 불도저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중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간밤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그래서 16일 현지 시간인데 4.28% 캐터필라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한 번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죠. 미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실적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캐터필라 주가는 1년 새 60%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죠. 올 1분기에는 북미 매출은 탄탄했다. 하지만 해외 매출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점진적 국채 금리 하락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국채 금리도 천천히 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캐터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슬슬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리는 종목은 세계 1위 미국의 중장비 업체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미국 캐터필라와 3,73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3,731억 규모의 롤러, 아이들러, 실 그리고 하부 주행체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인프라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커져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꾸준하게 언급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에 종전 이후 국내 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벌이며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기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 미국의 인프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진성 TE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전 세계 1위 건설 장비인 미국의 캐터필라 굴삭기의 하부 주행체 부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동사의 매출은 60%가 캐터필러 향이며 그 외에 밥캣과 그리고 존 디어 향 매출 비중이 각각 5%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지원이 가장 큰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가장 크게 개입할 것이 사실상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과정에서 미국 건설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캐터필라가 여기에 수혜를 받는다면 진성 TEC 같은 경우에서도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진성 TEC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에 크게 올랐었던 이력이 있었고 여기에 16,470원까지도 반응을 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밀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는 만원도 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자와 오늘 많이 밀리긴 했거든요. 만원대의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만원대만 이겨내게 된다면 1750원이라든 11,000원까지 움직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관찰을 해야 될 게 120선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추후 120선 이탈 후 다시 올라올 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20선을 버텨주면은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올려주면 가장 좋은 뉘앙스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12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올 때 더욱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두 번째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 외국인이 잘 사고 있고요. 기관들도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좋아질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성 TEC 이 종목도 흐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잘 보실 수 있도록 트럼프 얘기라든 그리고 캐터필라 이야기 그러면서 진성 TEC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잘 보셨다고 하게 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 그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